유행에 맞춰서 치료 체계를 개편했던 이유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달 3월에 들어서만 5,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진자 증가 2, 3주 후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망자 수가 이제부터 본격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양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중국에서 33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인 38만여 명보다 5만 천여 명 적습니다. 이처럼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사망자 수는 470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2년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입원 기간이 보통 열흘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망자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성원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입니다. 환자가 크게 증가해 좀 늘어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정부의 방역 대책은 거꾸로 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부터 60대 이상과 면역 저하자 가운데 병원 신속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은 집중관리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사망률이 높은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초점을 맞춰 중증화를 차단하고 중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야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양승길입니다. 밤사이 전해진 러시아 관련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에 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주요 20개국 G20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민철 특파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선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정상회담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EU 정상회의 등입니다. 유럽 및 서방 정상들은 러시아의 대응에 한껏 단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연쇄 정상회의들을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강조한 말도 단합이었습니다. 나토는 오늘보다 더 단합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에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유일한 대응은 경제 제재입니다. 이 제재의 단일 대우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집안 단속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러시아 지지국들에 대한 보복 등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단합을 배경 삼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용한다면 상응 조치가 있을 거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언론들은 그 말 자체로 러시아에 큰 정치적 압박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한국 축구가 11년 만에 이란을 꺾고 마침내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박기묵 기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손흥민의 전반 추가 시간 2분 중원에서 대포알 같은 오른발 중거리 슛을 때렸습니다. 이란 골키퍼는 펀칭으로 막을 했지만 강력한 골은 골문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이 터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태극 전사들은 더 과감한 공격에 나섰고 후반 18분 김영건 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 당선인이 결정한 문제인데 그 주변에 참모들이 끼어 있어서 뭐 그거를 윤핵관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뭐 조금 이게 오히려 일이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만한 여지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가 아니다. 지금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좀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이제 그런 말의 주고받음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는 총재 인선 여진도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제 기자들을 만났어요. 이게 약간 에피소드가 그저께 기자들 잠깐 만났는데 네. 그때 뭐 김치찌개 끓여주겠다라고 했는데 현안대에서 질문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려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지금 인수위 앞에다가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있는 그 임시 프레스 센터에 윤 당선인이 또 방문을 한 거군요. 이틀 연속 방문한 네. 거죠. 근데 첫날에는 덕담하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얘기하고 이제 현안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어제는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은 상태인데 매도인이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 입장을 정리해서